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오늘 방송하게 되네요. 요즘 이제 주로 공부로 시즌2 하면서 낮에 현장에서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왔다 갔다 해서 좀 불편하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출첵.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기다렸어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자들 보내주십니다. 이제, 그동안 택시 기사분, 이제 택시 타면서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또 시장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색다르게, 출연자가 있었던 서로 대담하는 방송도 하고는 했었습니다만, 정말 오랜만에 집에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며칠 낮에 했더니, 밤방송 그립다고 벌써 그러시는 분도 계십니다. 요즘 화제입니다. 저희 국민의당 최고회의에 국민대표를 모시고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버리거나 또는 도와달라 할 때만 손을 내밀거나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반대로 저희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하고 손을 내미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원래 14살 정도까지는 잘 보시다가 후천성 이제 시각장애였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하고 이제 40년째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오셨다고 하는데요. 그분 참 대단한 분입니다. 사회복지학 석사과정까지 마치셨다 하고 그리고 또 공부하시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셨는데요. 무엇보다도 2011년에 사비를 털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을 만드셨다는군요. 그래서 모바일 점자도서관이라고 하는데 그 기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인터넷도 연결되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책도 직접 읽으실 수 있다.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했던 부분들이 직접 도서관 가서 이제 점자책들 빌려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IT 기기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 말씀이 국가가 시각장애가 생긴 분들 꼭 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일을 해달라고 50만 명 정도가 되신답니다. 정말로 많은 분인데 국가가 너무 관심이 없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스페인 복지제도인 온세제도 소개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당이 이런 획기적인 일,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많이 내달라. 그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이제 요즘 정치 분야에서는 양당에서 여러 가지 공천 잡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가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요즘처럼 퇴행적인 공천은 처음 본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거의 비박계 의원들 공천 학살이 진행되고 있죠. 그 전에 보면은 살생부가 돌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살생부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나온 때가 조선 초에 단종 때 수양대군이 김종서 장군 등을 죽이려고 개유정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나온 게 살생부인데 그럼 560년도 전의 일을 현재 제1당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위기 상황 아닙니까? 특히 청년 실업률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 12.5% 사상 최대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경제 위기가 있는데도 지금 현재 집권 여당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공천에만 관심이 있고 지금 선거운동하러 전국을 다니고 계십니다. 경제 위기 상황 제대로 잘 풀어달라고 뽑은 거 아닙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퇴행적인 그런 행태들을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현명한 국민들께서 심판하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또 공천하는데 뭐 다른 당 그 비판만 하기보다 이제 지금 국민의당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저기 광주에서 수기 배심원단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냥 말로만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 좋은 분들, 국민적인 시각에서 좋은 정치 신인들을 많이 발굴하고자 수기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수기 배심원단이죠. 그 수기 배심원단이 뭐냐? 그 직접 그 후보들이 그 저 배심원들 앞에 나와서 장시간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배심원으로 뽑힌 분들이 어느 후보가 실제로 실력이 있구나, 컨텐츠가 있구나 아시게 될 텐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배심원 뽑는 방식을 저희들은 좀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배심원 중에서 절반은 전문가들로 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시민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뽑는 것도 그냥 저희들이 임의로 뽑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가들 의사협회, 약사협회, 한의사협회 이런 많은 또 단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시민운동 단체들도 또 많습니다. 거기서 그 여러 배수, 예를 들면 5배수로 후보를 추천을 받고 그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누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저기 한쪽에 편향된 배심원단을 뽑을 수 없게 제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또 그 시민 배심원은 어떻게 뽑는가? 요즘 안심번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번호를 활용해서 그 광주 전역에 한 국회의원 선거구가 아니라 8개 국회의원 선거구 전체를 대상으로 그 시민들을 뽑는 겁니다. 무작위로. 그러면 그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을 그 저기 배심원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 서로 관련이 없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다른 선거구의 그 국회의원들을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죠. 이제 그런데 또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수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배심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복면가왕 같은 것도 보면 노래 듣고 그냥 혼자서 판단해서 그 저기 이렇게 누릅니다. 그런데 수기라는 것은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배심원들끼리 전부 의논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옛날 영화 중에 12인의 배심원이라는 영화처럼 그 한 사람이 정말로 그 저기 옳은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납득시킬 수 있으면 서로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 제일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의견으로 다들 모아지는 거죠. 그런 게 집단지성입니다. 집단지성이라는 게 그냥 사람들 모여서 개개인이 혼자서 생각을 하는 게 집단지성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들이 서로 능동적으로 토의를 거쳐서 하나의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집단지성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앞서간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인들에게 굉장히 높은 가점을 줍니다. 다른 당보다 훨씬 높습니다. 신인 정치인들 같으면 20%의 가산점을 주고 특히 이제 여성 신인, 청년 신인, 장애인 신인은 25% 가점을 주는 겁니다.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그 절대적으로 실력 있고 좋은 신인들이 정치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게 그 지금 현재 광주에서 하고 있는 수기 배심원단 경선인데요. 아주 흥미진진할 겁니다. 오늘, 내일, 모레, 사흘에 걸쳐서 하고 그 저 유튜브로 생방송 하고 있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 많은 시청들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올라온 의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 반응부터 보죠. YH킴님이 이런 의견 주셨네요. 제가 안철수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은 장애인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비록 작지만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국민대표로 모셨고, 그리고 첫 번째 날에도 본인이 직접 장애인은 아닙니다만 장애아동 어린이집 원장님을 모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지금 국회에서 보건복지 상임위를 맡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한 정책이나 예산 배정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민혜님은 제가 택시 타는 방송 보셨나봐요. 택시기사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여러 시민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시민들의 얘기를 직접 듣는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표님도 멋있었지만 택시기사님도 멋지셨습니다. 이 방송 혹시나 택시기사분이 보는지 모르겠는데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조준희님은 밤방송 애청자신가 봅니다. 밤에 방송하시는 게 중독성이 있답니다. 바이러스로 꽉 찬 대한민국 빨리 백신 처리해 주십시오. 양당이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국민의당만이 대안이라는 것 인식시켜서 압승합시다. 예, 응원에 힘입어서 꼭 압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트위터로 통해서 올라온 반응 보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최고위의 국민대표 모신 것에 대해서 4개 트윗을 연달아서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정말 국민의당 감동입니다. 이러니 어찌 국민의당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정치에 관심 없다가 2012년 대선 때부터 급 몰입, 결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에 어디까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게 되었는데 결국 여기서 그 답을 찾았네요. 잘은 모르지만 최고위원회면 최고 센 곳이잖아요. 결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도 그곳에 나란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고민 하나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민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그리고 국민의당 관계자 여러분, 선거 끝나고도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벤트 꾸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당은 정말 기존 정당들과 다르게 한결같고 국민과 언제나 소통하는 그런 정의로운 정당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최고위원들과 상의해서 총선 이후에도 계속 이러한 진정성 어린 행보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투퓨처님, 닉네임이 요즘 제가 과거를 넘어서 미래로 가자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체험 삶의 현장으로 나가고 있는 안철수 상임대표 그리고 하나로 통일되는 국민의당 응원 말씀 주셨습니다. 요즘 시도당 창당 일정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세종시당 창당대회 그리고 또 충북도당 창당대회를 다녀왔고 내일은 대전 그리고 충남도당 창당대회를 갑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경북도당 그리고 경남도당 그렇게 갑니다. 오늘 지금 이제 내일 모레는 계속 지방으로 가면서 바쁘게 뛰어다닐 것 같은데요. 일정이 너무 많아서 짬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밤에 정리하는 방송 할까 합니다. 어떤 분들이 냉장고 열렸다고 하시는데 냉장고 안 열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냉장고 문이 저게 냉장고 문이 열린 게 아니고 밑에 이렇게 그늘이 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냉장고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